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한창 접하고 그리고 구사하다가도 그 언어를 멀리하면은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 모국어도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점점 이 모국어 구사 능력도 좀 떨어져 간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외국어를 좀 사정상 멀리하다 보니까 이전에 한창 공부했을 때의 구사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해외에 좀 오래 나와 계셔가지고 한국어 능력도 약간 떨어져 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요네하라 마리라는 일본 작가의 대단한 책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꽤 두껍습니다. 요네하라 마리는 일본의 유명한 러시아어 동시 통역가이자 작가이거든요. 한국에는 이 작가로 좀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 요네하라 마리라는 이분이 읽은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쉬운 외국어 학습법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영어 학습법, 이런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냥 이 작가의 일반적인 에세이 같은 글이고, 이 두 가지 꼭지의 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는 9살 때 부모님의 일 때문에 체코의 프라하로 이주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어를 익혔던 그 당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교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정말 고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어를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3개월 정도 지나자 짤막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여름방학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참가하면서부터다. 숙제 하나 없이 그냥 노는 것이다. 매일 러시아어만 하는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에 불편함이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언어든 생활 필수 어휘는 700개 정도면 충분하며 문형도 5개 정도 외우고 있으면 충분하다.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명사를 사용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소설을 읽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그것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을 때는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읽다 보니 흐름이 끊기고 재미가 없어져 도중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때의 경험으로 사전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정확히 몇 살 때 여름방학 캠프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활 필수 어휘 700개 정도를 익히고, 그리고 문형 5개 정도 익혀가지고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어 소설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말이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고 재미가 없어져서 도중에 좌절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라는 이 작가는 그냥 사전을 찾지 않고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쭉쭉 읽어 나갔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그래도 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 낭독해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처음부터 바로바로 찾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그냥 쭉 읽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지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효과가 좋았던 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여 자주 윤독해라는 모임을 가졌다.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소리를 내어 낭독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어 책을 읽는 버릇이 생겼다.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탐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그때 모국어인 일본어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일본어는 집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는 동안에 부모님이 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출장을 자주 가셔서 2살 아래 여동생과도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모국어인 일본어보다 러시아어가 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일본어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6개월 늦게 배편으로 도착한 고단샤의 소년소녀 세계문학 전집 덕분일 것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팥죽색 표지가 눈에 선하다. 내 말하기 언어의 첫 선생님은 어머니이지만 쓰기 언어의 첫 선생님은 이 문학 전집이었다. 일본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6학년 분까지 가지고 갔지만 너무 지루해서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재미있어서 읽지 말라고 해도 읽는다. 근데 이렇게 원서 읽기를 추천하는 분 중에 문학, 특히 소설, 왜냐면 소설에는 구어체 문장도 나오고 그냥 구어체가 아닌 이렇게 글줄도 길게 나오니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과서는 지루해서 잘 안 읽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 거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도 교과서는 그냥 딱 한 권, 아니면은 아예 교과서는 그냥 안 봤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일본으로 온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귀국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달리 러시아어 공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어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스파르타식과는 정반대의 방법, 가장 고통이 적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학습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어 책을 계속 꾸준히 읽는 걸로 러시아 실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모국어인 일본어의 위기가 왔을 때도 이런
일본어 문학책을 읽으면서 그런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꼭지의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 꼭지의 제목은 파격적인 영어 학습법, 이 다른 일본 작가의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쓴 내용인데요. 본래 성인이 되어 학습한 외국어는 나머지 인생을 다 걸더라도 원어민처럼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그저 수단으로 삼아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 연마에 에너지를 쏟아 영어에 자신을 갖자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이 두꺼운 책에서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온 두 꼭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요네하라 마리, 러시아어 동시 통역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 언어로 된 문학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바로바로 이렇게 사진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뭐 단어나 표현도 익혀나가는 그런 거를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